저는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벌써 제 결혼 생활도 5년 차가 넘어가면서 크게 작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출퇴근길에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시댁은 다행히 저 정도는 아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드디어 참고 참아왔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느 며느리들이 다 그렇듯 저도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어느 정도의 기싸움은 꾸준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시어머니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을 넘은 적은 없었는데 이젠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싶네요. 이번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도 한참 전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살고 있었고 결혼하면서 저희가 따로 집을 얻어나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가 데리고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첫 인상부터 저한테 별로 호감이었던 적이 없으셨어요.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거나 집에 쳐들어와서 제 살림을 다 뒤집어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괴롭힘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은근히 비꼬는 말로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한때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병원 다니면서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고 전문가 상담까지 받으러 다닐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잘해주고 둘이 있을 때는 즐거웠어도 어머님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고 도망치고 싶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이 지났을 때 저한테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것 또한 운명이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전혀 눈치 주지 않는 회사라서 아이 낳고 2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며 키웠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시댁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아이 키우겠다 마음을 먹고 살림과 육아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만날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전화로 잔소리가 엄청 많으세요. 한 번 전화 통화를 했다 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 어느 날엔 2시간이 다 되도록 계속 떠드시는 바람에 제가 할 일도 못하고 전화통 붙들고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집에 있는다지만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당장에도 봐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우리의 우는 소리를 뻔히 들으시면서도 어머님께서는 당신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지 한 번 시작한 잔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절대 통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보통 저한테 하는 잔소리와 구박이 50%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일도 절대 빼놓지 않으세요. 적당히 다른 사람 흉보는 정도라면 솔직히 저도 남 뒷담화를 종종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머님은 입이 방정이라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구박을 하실 때는 마음속에 한으로 남을 만큼 독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그래놓고 며칠 지나서 그때 그 이야기는 좀 심한 것 같다 이야기하면 정작 어머님은 본인이 했던 말씀을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가장 저한테 상처가 됐던 이야기 중 하나는 제가 첫 아이로 딸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머님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어머님은 반드시 아들을 원하고 계셨나 봐요. 제가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아직 아이 성별은 모르는 상태였지만 어머님께선 당신 생각엔 아들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면서 여기저기 설레발을 치고 호언장담을 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정작 남편이나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집안에서 어머님 혼자 난리법석이었죠. 심지어 다른 친척분들에게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다니는 바람에 저러다가 딸이면 어쩌려고 저러실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몇 주 후에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힌트를 주셨고 덕분에 저와 남편은 출산 전에 미리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한테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냥 아들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굳혀버리셨는지 출산할 때까지 아이 성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이가 태어나고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어머님께서 대놓고 얼마나 실망을 하시던지. 제가 있는 병실 안에서 어머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하시는데 딸이야, 딸. 틀림없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배 모양부터 완전 아들이었다니까? 뱃속에서 성별이 바뀐 건가? 어쨌건 낳긴 낳았는데 이제부터 어쩌면 좋아. 라고 하시면서 대놓고 실망감을 표하셨고 옆에서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는데 어찌나 어머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던지요.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어머님은 첫날 이후로 병원엔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 어머님은 면회 한번 오신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딸 낳았으니 나중에 자기한테 애 봐달란 소리는 하지도 말라셨어요. 어차피 제가 육아휴직까지 한 상황에서 아들이건 딸이건 어머님에게 육아를 맡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대놓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나름대로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정엄마가 일주일 정도 찾아와서 아이도 봐주시고 제가 몸 푸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 불러다가 고생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당시에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으시면서 아들도 아니고 딸 낳은 주제에 친정엄마 불러다가 부려먹는다며 저보고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친정엄마까지 집으로 가시고 난 뒤로는 정말 낮에는 저 혼자 아이와 있어야 했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지만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낮에 한 번씩 말도 없이 찾아와서 손녀딸 보러 왔다는 핑계로 저한테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한참을 하다 가셨죠. 어떻게 너희 엄마는 딱 일주일만 오셨다가 바로 돌아가신다니? 딸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으면 조금 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 친정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바람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항상 저희 집 올 때마다 저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답답해봐야 제 속만 답답하고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 첫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둘째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첫째만 해도 키우기 힘들고 버거워서 둘째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나 저나 최소 우리 딸이 혼자서 밥 먹고 걸어다니기 전까지는 둘째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아직은 계획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또다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딸 하나 낳았다고 너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이 집안에서 며느리 대접받고 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저를 며느리 대접도 안 하고 계셨다는 소린가요? 시댁 명절이나 시아버지 제사에도 제가 빠짐없이 참석해서 음식 준비까지 다 맡아서 했는데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대를 이어나가는 게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40kg대 중반 몸무게 유지하면서 제법 날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고 거기에 아이까지 하나 낳고 나니 44, 45kg 하던 몸무게가 지금은 55kg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되었어요. 옛날보다는 살이 좀 붓긴 했지만 제 키가 163 정도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뚱뚱한 체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집에서 아이 보느라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상 유지 정도로 만족하고 나중에 다시 회사 출근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동하고 살을 다시 빼볼 생각으로 있었어요. 저도 제가 살찐 걸 알고 예전에 입던 옷들을 입으려 하면 안 맞아서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대놓고 몸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TV에 나온 연예인을 보시더니 다른 집 며느리는 아들을 둘씩 낳고도 몸매가 저렇게 좋은데 너는 쬐그만 딸 하나 낳아놓고 왜 퍼진 몸이 안 돌아오니? 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연예인이랑 저를 비교합니까? 안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은 물론 귀까지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밥숟갈도 못 들겠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는 왜 밥 먹는 사람 앞에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 이 사람이 애 낳고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건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아들이 본인 하는 얘기에 공감 안 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자 어머님은 더 심통이 나셨는지 그날 끝까지 저한테 툴툴거리셨어요. 어머님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괜히 평소에 남편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쓸데없이 트집 잡아서 잔소리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죄는 없지만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긴 남편까지 미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받아주고 엄마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말고 정 스트레스 받으면 어머님 전화 받지도 말고 집에 찾아와도 문고리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말라더군요.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 오죽했으면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시댁과 가까운 저희 집을 떠나서 당분간 친정엄마네 집에서 지낼까 하는 생각까지 하곤 했어요. 그래도 혼자 집에 남아있을 남편이 마음에 걸려서 그러지 못했고 시어머니 때문에 멀쩡한 내 집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도 왠지 싫더라고요. 그래도 시모가 저한테 대놓고 목매지적하며 폭언을 한 뒤로부터 중간에 남편이 열심히 시어머니 막아주는 모습도 보였고 불쑥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사과 한마디 받아본 적 없고 어차피 저희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고 남 탓만 하시는 분이라서 애초부터 사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은 어머님이 저를 괴롭힌 것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오늘 제가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하면서 현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처음부터 제 돈과 남편이 가진 돈을 합쳐서 작은 빌라를 사기로 결정했었는데 최소한의 혼수도 생각해야 하고 결혼식이나 이런저런 돈 들어가는 곳이 갑자기 늘어나서 원래 저희 생각보다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매달 이자 나가는 것도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어머님이 저희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빌라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남편과 제가 모아서 집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이 1억 3천 정도. 그리고 어머님에게서 3천을 빌리고 나머지 모자란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그냥 주신 돈은 아니고 결혼해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원하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님이 제 얼굴 볼 때마다 그 3천만 원 빌려준 것 때문에 생색이란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더라고요. 저희도 지난 5년 동안 돈 안 갚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 다음 달부터 어머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보내드리려고 할 때마다 한사코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차피 혼자 돈 쓸 곳도 없으니까 너희들이나 열심히 모으고 잘 살아라. 하면서 인자한 시어머니 인척을 하며 거절하셨어요. 어떨 때는 그냥 돈 갚지 말고 나중에 당신이 늙고 병들면 모른 척 하지 말고 같이 집에서 데리고 살면 되겠다며 농담 같지 않은 농담도 하셨죠. 진짜 어쩌다 한번 얼굴 보는 것도 이렇게 싫은데 한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긴 해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저희 잘못이 일단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머님이 갚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셔도 목돈 생길 때마다 갚아버렸어야 하는데 이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용돈으로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스스로도 받을 생각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서 일단 은행 대출 5천만 원이 더 급하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어머님 돈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머님과 아이 문제 때문에 살짝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딸한테 밥 먹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와 있던 어머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 보시더니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야? 맨날 그렇게 딸만 끼고 있으면 뭐해? 아들을 낳아서 키워야지.
제 딸아이 앞에서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 마시라고 둘째를 낳아도 저희가 알아서 낳을 건데 어머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참견하시는 거냐고 저도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쓸데없이 어머님이랑 말다툼을 좀 이어나가다가 제가 그날따라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더니 어머님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아직도 내 돈 하나 못 갚고 빌빌거리고 사는 거냐? 내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당장 내 돈부터 갚고 나서 말대꾸를 해. 그 말에 저도 인내심이 폭발하면서 어머님 돈 내일 당장 갚을 테니까 앞으론 저희 집 찾아오셔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저희가 들고 있던 적금 1,000만 원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 원 만들어서 어머님 계좌에 3천만 원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이자는 지금까지 매달 30만 원씩 드린 거면 은행 이자보다 몇 배로 더 좋게 쳐드린 거고 원금 3천 바로 갚았더니 어머님이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독하다 진짜. 내가 그냥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기야? 돈 줄 테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어머님 말씀에 저도 이제는 돈은 다 갚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론 저희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도 마시고 우리 애 듣는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도 그만하시라고 단단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아무리 먼저 시비 걸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더라도 제가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젠 돈도 다 갚았는데 어머님이 하는 잔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저한테 뭐라고 계속 욕을 하셨지만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도 무시하고 어머님이 보내는 문자까지 다 무시했더니 나중에는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늙어서 이런 꼴 보기 전에 남편 따라갔어야 한다고 대성통곡까지 하셨다는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만 좀 하시라 하고 앞으론 저희 괴롭히지 말고 다른 취미생활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다네요. 남편이 시댁 불려가서 시어머니와 엄청 싸우고 돌아온 것 같은데 왠지 그 모습이 처량해 보여서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젠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으려고요. 이 집안에 시집 온 뒤로 지금까지 그렇게 욕먹을 만한 짓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최고의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항상 기본 이상은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먼저 어머님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거절 잘 못하고 조용한 제 성격 때문에 더 만만하게 보고 잡아먹으려고 드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어머님을 포기했고 남편 말대로 신경 안 쓰고 살 겁니다. 고작 3천만 원 빌려주시고 은근슬쩍 합가까지 생각하셨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쳐요. 시어머니 성격상 이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제 앞에서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으니 저도 하나도 무서울 거 없고 가만히 참고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저한테 함부로 대할수록 그대로 어머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년 초에 결혼한 29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남편이랑 맞벌이를 했었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육아휴직은 보장된 곳이었지만 당장 아이가 생겨서 쉬게 되면 벌이가 줄어서 쉽지 않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대출 받은 것도 빨리 갚아야 하고 신혼초라서 이때 바짝 돈을 모아놓을 생각으로 아이는 최소 2년 뒤에나 가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참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의 부부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어요. 2달 전에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양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고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작정했어요.
저도 당분간은 두 사람을 쉽게 용서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 편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에게 첫 아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갓난 아이 육아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친구들이 입을 모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산후조리원을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조리원마다 가격도 시설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용해본 친구들의 후기를 많이 참고하게 되었죠. 게다가 짧은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된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혼한 제 친구는 자기 시댁과 남편이 거의 지원을 안 해주는 바람에 친정에서 준 돈으로 조리원 들어가고 2주 만에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전부 혼자서 다 감당했다 하더라고요. 몸도 너무 아프고 많이 힘들어서 그때 고생한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더니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과 확실한 출산 및 육아 계획을 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보통 지방 아파트 공사 현장을 나가게 되면 최소 반년 이상은 집에 못 돌아오고 현장 숙소에서 지내야 하거든요.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남편이 제가 아이 낳고 집에 있을 때 지방 내려가 있게 된다면 저 혼자 아이를 보며 남편 도움은 받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을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얻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계셔서 무작정 불러다 제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집안에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하나뿐인데 어머님은 전업주부시고 당신이 먼저 제가 아이 낳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셨지만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육아와 집안일을 다 맡겨두고 마음 편히 누워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어머님이 평생 집안 살림을 하고 시댁 3남매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육아와 집안일 하는 건 베테랑이니까 시모만 믿고 부탁하면 된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까지 친하거나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결혼한 뒤에도 종종 어머님이 저희 집 놀러 오시면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꼭 살림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주방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니?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살펴야 하는 거야.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런 식인데 제가 아이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일 다 내버려 두고 방에 누워만 있으면 어머님 눈에는 제가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이겠습니까? 당장 처음 며칠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 봐주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곤 하겠지만 올 때마다 제가 누워서 골골대고 있으면 어머님 인내심도 금방 한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아픈 몸 이끌고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애 보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하는 일로 되어버리고 말겠죠? 남편에게 시어머니 부르는 건 정말 내가 불편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산후조리원 3주 들어갔다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면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를 3주 정도만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들어가는 돈 계산을 해보더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면서 저보고 원하는 대로 하라더군요. 어차피 저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었고 산후도우미 부르는 돈은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으로 감당할 테니까 꼭 좀 산후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낳기 전에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예약도 해두었고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전부 문의해서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에게 했던 말이 당신도 아이 낳고 편하게 쉬는 게 중요하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우리 엄마랑 집에 단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라고 하던 사람이라서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다 끝낸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병원에서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에 3주 들어가 있다가 지난달에 퇴원했어요.
남편은 현재 지방아파트 공사 때문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일을 쉬고 조리원까지 저를 데리러 와줬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짐 풀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이 아닌 시댁 쪽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 집이 아니고 시댁으로 가?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집으로 들르라고 하셔? 나 오늘은 집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산후도우미 아주머니에 대해 알아봤는데 당신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없어서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아주머니로 보내주신대. 그럴 바에야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푹 쉬고 있고 아주머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시 구해볼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우리 집으로 차 돌리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며칠 전에 출산 전 제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아이 용품들까지 전부 시댁으로 옮겨놓은 상황이고 어차피 아이는 그 집에서 봐야 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예 처음부터 내 의견과는 상관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럴 작정으로 나를 속였구나 싶은 마음에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이럴 작정이었지? 애초에 아주머니 부를 생각 자체가 없었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시댁에 나를 버려둘 생각이었던 거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전곡을 찔렀던 건지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시댁 도착할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은 대화가 없었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시댁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남편 보고 아기용품만 몇 가지 들고 내려오라고 버텼는데 시부모님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저를 데리고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엔 이미 아이와 제가 함께 지낼 방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봐야 뭐 하겠냐고. 쓸데없이 헛돈 쓰지 말고 이 집이 내 집이라 생각하고 눈치 볼 거 없이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시댁에서 몇 날 며칠씩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이 없어도 되니까 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다고 옆구리를 찔러봤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를 편하게 해주신다고 한들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수발 받으면서 제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저 그냥 집에 가서 있을게요. 라고 좋은 말로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목소리로 저를 붙들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하루아침에 도우미를 새로 구할 수도 없는데 방금 조리원에서 나온 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보고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낼 수 있겠냐면서 당분간은 고집 부리지 말고 얌전히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도와주고 싶지만 어머님께서 운전도 못하시고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그리 멀진 않지만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엔 애매하게 먼 거리였거든요. 그러니 그냥 시댁에서 편히 쉬고 2주가 됐건 한 달이 됐건 제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편하게 쉬라고 하셨어요. 시댁에는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시부모님 두 분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보살펴주겠다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시댁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죠. 대놓고 면전에 싫다는 말도 못하겠고 옆에 있던 남편은 자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지금 바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면서 사라졌고 결국 얼떨결에 눌러앉고 말았어요. 저 오면 먹으라고 어머님이 미역국도 한 냄비 가득 끓여 놓으셨고 일단 배고플 테니 밥부터 차려주겠다는 말에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밥 한술 뜨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댁이 평수가 넓어서 그런지 저 쓰라고 내어주신 방도 저희 집 안방 크기는 되더라고요. 방 한쪽에는 제가 미리 사두었던 아이 침대와 용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신우 침대에 온수매트까지 깔아두셨어요. 또 그렇게 준비해놓은 모습을 보니 제가 끝까지 불편해하고 거절만 하기에는 시부모님의 정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일단 며칠은 여기에서 지내다가 정 불편하면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눌러 앉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그렇게 시댁에 내버리듯이 하고 떠나버리더니 그날 이후로는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거의 없고 주말에도 특근해야 한다면서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둘째 날부터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집으로 간다고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답답한 제 방을 나가서 거실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낮에 사람 없을 때는 괜찮지만 아버님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주무시기 전까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안방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방음도 잘 안 되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결국 3일 정도 버티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나 도우미 같은 거 안 불러줘도 되니까 주말에 당장 올라와서 아이 짐과 내 짐을 전부 집으로 옮겨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단 지내기 시작했으니 딱 한 달만 참고 있어보라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오고 싶어도 현장 일이 너무 바쁠 때라서 도저히 당분간은 올라올 수 없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집에 못 올라오고 현장에서 주말에도 일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바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당장 제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진짜 갑갑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처음 약속대로 저를 잘 챙겨주셨다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2, 3일 정도만 신경 쓰시다가 그 뒤로는 그냥 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직장을 다니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는데 낮에 뭐 하러 다니는지는 몰라도 집에 붙어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첫날에 자기는 낮에 집에 없으니까 제가 집에 있어도 불편함 없을 거라 하셨는데 진짜 아침 10시쯤 나가셔서 저녁 5시쯤 되어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차라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들락거리는 것보다 저를 혼자 두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 밥통에 밥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집의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냉장고며 찬장이며 다 뒤져서 마음대로 해먹기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어머님까지 외출하시고 나면 밥통에 밥도 없고 냉장고를 뒤져봐도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 정도는 내가 건드려도 괜찮겠지 싶어서 밥은 어떻게 지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냉장고에 반찬도 거의 없고 그 흔한 계란조차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하나 밥 먹겠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 수도 없고 처음엔 헉이나 대충 때울 생각으로 간장과 참기름 살짝 뿌려서 밥 비벼 먹고 그랬었는데 며칠 동안 점심에 간장 비빔밥만 먹으니 너무 물리고 질리더라고요. 시부모와 함께 밥 먹는 건 저녁 한 끼뿐인데 그마저도 저를 배려한 식단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맵고 짠 반찬들 위주라서 정말 아쉬웠어요. 몰래 낮에 혼자 있을 때 배달 음식 시켜서 먹은 적도 있었는데 아이 혼자 놔두고 분리수거 하러 갈 수도 없어서 플라스틱 통 씻어서 놔뒀더니 저녁에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냐고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먹는 음식 가려 먹어야 한다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황당했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한 집에서 살며 가까이 본 시어머니는 평소에 조심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봐주겠다고 데려가시다가 여기저기 툭툭 부딪히는 바람에 안 그래도 약한 아이 살에 멍이 드는 것도 일쑤였고 제가 아기 목욕시킬 때도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붙들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아기 얼굴이 그대로 욕조 안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서 울고 비눗물이 코랑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낮에 어머님 안 계실 때 저 혼자 아기 목욕시켰어요. 근데 이럴 거라면 그냥 저 혼자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이랑 같이 집에 가서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절대 안 된다며 최소 한 달은 이 집에서 푹 쉬다 가란 말씀을 반복하셨죠. 남편이 와서 저를 데려가거나 어머님 허락받고 나가기에는 도저히 기약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낮에 집안에 시부모님 아무도 안 계실 때 제가 아이 데리고 간단한 짐 몇 가지만 챙겨서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제 산후조리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주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제가 굳이 불편하게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육아부터 웬만한 일은 다 혼자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집에 와서 급한 아이용품부터 재빨리 인터넷으로 주문해놓고 같은 아파트 사는 다른 아이 엄마의 추천을 받아서 산후도우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했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보내줄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쉽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불편하게 시댁에 갇혀 있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가 아이와 함께 사라진 걸 알게 되고 저한테 전화해서 어딜 갔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 집에 계속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제 집에서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펄펄 뛰셨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저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음에 아이 좀 크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제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었죠. 다음 날부터 집에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런 일에는 베테랑이었는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작에 이랬어야 하는데 그 집에서 고생했던 날들이 너무 후회스러웠죠. 며칠 지나고 주말이 되자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남편이 바로 집으로 올라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왜 시댁에서 말도 없이 도망 나왔냐고 자기 엄마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냐면서 제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불편했고 서운했던 일들을 전부 가감없이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아주머니 부르는 게 훨씬 편하고 앞으로도 최소 2주는 더 아주머니 불러서 도와달라 할 거니까 저한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달치 당신 조리 비용을 다 줬단 말이야. 엄마 수고비랑 당신 밥값이랑 이것저것 해서 150만 원 챙겨드렸어. 라고 사실대로 이실 찍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순수한 마음에 며느리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 데려다 놓은 줄 알았는데 설마 저 몰래 돈을 받았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집에 가겠다는 소리만 하면 절대 가지 말라며 펄쩍 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뭔가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본인이 아들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제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나와버리면 다시 그 돈을 토해낼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나 당신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은 거 단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가서 그 돈 도로 받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미 드린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냐면서 그냥 용돈 드린 셈 칠하더군요. 이걸 지금 제 앞에서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당장 가서 내가 시댁에서 묵은기간 날짜로 계산해서 그것 빼고 나머지 돈은 전부 환불받아오라고 쫓아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나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본인을 나쁜 시어머니 만들려고 작정했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 어머님이 저한테 대체 뭘 해주셨냐고 맞받아쳐서 소리를 질렀죠. 한참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어머님이 가방에서 돈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제 얼굴을 향해 탁 소리나게 던지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 돈 벌겠다고 너를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한 줄 알아? 좋게 좋게 해줬더니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순간 벌어진 상황에 벙찌긴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제 얼굴을 스치고 거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서 어머님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봤습니다. 그 안에 150만 원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봉투 안에 있는 5만 원짜리 6장을 꺼내서 어머님에게 내밀면서 이 돈은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아무리 해주신 거 없어도 재워주셨으면 반값은 내야죠? 라고 했더니 진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냐면서 욕을 한바탕 하고 나가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온다며 따라 나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문자로 오늘 문은 안 열어줄 거니까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시댁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시댁에 있다가 지방 현장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이번 일로 저한테 완전 기분이 상하신 것 같고 남편은 저보고 시댁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라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처음부터 저를 두고 돈거래를 주고받은 남편과 어머님을 아직도 용서 못하겠어요. 돈을 받고 며느리를 봐주실 거라면 돈값이나 제대로 하던가 방 하나 내어주고 밥도 없이 처박아 놓고 놀러 다닐 거라면 그냥 차라리 대놓고 돈 달라고 삥을 뜯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짐 싸들고 친정에 들어와 있으라 하시네요.
한 6개월 정도 친정에서 푹 쉬면서 엄마가 애 보는 것도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남편도 없는 집에 혼자 애 보면서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요. 며칠 후면 친정아빠가 집에 오셔서 저랑 우리 아이 데려가신다는데 진짜 이번에 내려가면 최소 6개월은 올라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면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릴 줄 알았나 본데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오히려 어머님이 제 눈치 보셔야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